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다이빙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최근에 제가 느낀 것 중에 다이빙을 한 지가 좀 오래되신 분이나 혹은 다이빙을 배우면서 다이빙의 어떤 스킬 같은 데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이빙의 기억, 니은, 띠끝, 리얼 이렇게 A, B, C, D 다 좋습니다. 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신 분들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다이빙 행위에 대한 어떤 복습 혹은 재편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부터 우리가 쭉 입수, 하강, 상승 쭉 그 내용들을 안전정지 그 다음에 출수 후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출발 전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이빙 가방을 싸는 일이죠. 이때 짐 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이빙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하지 않으면 빠뜨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내년이면 다이빙 시작한 지가 40년입니다. 최근에도 부츠를 안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돈 들여서 렌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마스크도 빠뜨리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또한 짐 꾸릴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비가 훼손되지 않게끔 핀을 옆에 잘 세워서, 저는 마스크는 반드시 핀 신발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가장 잘 보호가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장비에 내 이름이나 혹은 번호를 다 매겨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해외 다이빙을 가신다면 여권, 티켓, 요즘은 이 영문으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한 데가 더 많죠. 이거를 다이빙 떠나기 전에 항상 내가 다이빙 할 때 입는 옷의 주머니 안이나 일정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저같이 이런 어떤 병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꼭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도 혈압약 많이 먹고 계시죠? 이거 약 빠뜨리고 비행기를 타면 정말 이 난감하죠. 제가 서울서 병원 할 때 대구에서 같이 테니스 치던 친구분이, 그분도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디 중국인가 여행 간다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약을 빠뜨리고 왔습니다. 급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민형 억제제를 오토바이 택배로 공항까지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경 써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다이빙 하기 위해서 비치 현장 혹은 이제 보트를 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내 장비를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여기저기에서 내 장비를 찾게 됩니다. 마스크, 컴퓨터, 라이트 요즘 거의 필수 장비입니다. 칼, 웹노트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망가방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는 항상 거기를 열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비가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사람이 되게 산만해집니다. 망가방도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배에 좀 스페이스가 있다면 한 사람당 하나의 플라스틱 박스나 최소한
두 명 중에 하나가 그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자신들의 것만 넣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박스에도 명확하게 번호가 붙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또 이 박스 저 박스를 뒤적거리게 됩니다. 김서림 제거제도 일정한 곳에 두었다가 항상 설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약 좀 더, 안 그러면 본인의 침을 사용해야 되고, 사실 다이빙 계속 하시는 분들은 침을 잘 쓰면 됩니다. 문제는 바르기 전에 그 마스크의 면이 말라 있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웨이트 벨트도 배에 한 10명의 다이버가 탔는데 자기 웨이트 벨트가 어느 건지 모르면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유성펜 같은 걸로 버클에 하나 번호를 적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름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렌탈 장비라면 본인의 이름보다는 번호를 적어 둘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이제 입수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치에서 걸어서 입수하는 것은 이거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실제로 다이빙 해보면 요령이 익혀집니다. 이제 보트 다이빙에서의 입수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강하건 하강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BC에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빵빵 하고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음성 부력의 입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공기를 빵빵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잔압을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마스크를 잡고요. 제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탁 잡습니다. 그리고 굴러 들어가면서 마스크는 얼굴에 붙어 있지만 뒤에 스트랩이 빠져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 손으로 스트랩을 확인해서 붙어 있으면 됐고, 만약에 이게 늘어져 있다면 다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입수하는 경우, 저는 워낙 TG6 작은 카메라에 고프로 하나 붙여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들고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카메라 세트를 쓰시는 분이라면 입수하고 나서 전달 받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배낭간에 앉아서 물을 향해서 앉아서 내 팔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조절된 앉아 입수, 컨트롤드 시티드 엔트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컨트롤 된 거죠. 내 몸을 다 조절이 되니까 쉬운데, 보트에서는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뒤로 굴러 들어가는 것이 몇 번 하고 나면 훨씬 편해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트 다이빙 입수 방법이 백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백롤 하기 전에 마스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잘 확보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지금 GIF 파일을 보시면 열심히 굴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저래 또 올라가는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서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간이 백롤 하기에는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가시는 보홀 같은 데 가면 배가 많이 큽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은 백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때는 서서 들어갑니다. 이때 발을 크게 뛰면서 들어가는 게 자이언트 스트라이드 입수고요. 만약에 난간이 많이 높으면 자이언트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난간을 두 발로 밀면서 점핑을 해가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음성 부력 입수라는 게 있죠. 네거티브 엔트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면의 조류가 많이 심할 때 한 사람씩 입수를 해가지고는 헤어지게 되겠죠. 그때는 BC에 완전히 공기를 다 빼고 막 몸을 짜서 빼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하강이 시작되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원이 동시에 입수해서 전원이 동시에 하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분은 압력 평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음성 부력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네거티브 할 수 있는 분들보다 이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강을 시작하고 그 다음 분들이 네거티브 엔트리를 동시에 시행해서 내려가면서 만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저희 팀에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입수했습니다. 수면에서는 입수와 동시에 반드시 OK 수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갔다가 몸이 뒤집어져서 일어서면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뭐 이것도 좋고요. 뭐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자신에게 OK라고 수시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OK 수신호를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음성 부력 입수라면 입수한과 동시에 하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입수 전에 여기가 BC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넣어서 양성 부력 상태로 입수하기 때문에 입수하고 나면 몸이 뒤뚱하면서 내가 킥을 조금만 이용해주면 몸이 쓰게 됩니다. 수면에 내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스킬도 아주 중요한 스킬입니다. 수면에 들어가서 누구에겐가 의지를 하거나 줄을 꼭 잡아야 하거나 이런 것보다 내가 내 장비를 내 몸에 잘 맞추고 내가 내 자세를 잘 유지함으로써 수면에서 똑바로 서서 핀킥을 하지 않으면서 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수면에서 마스크, 호흡기, 웨이트 다 내 몸에 잘 붙어있는지 점검한 다음에 버디와 함께 하강 수신호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으로 마스크의 노즈 포켓을 잡죠. 그리고 왼손으로 BC의 고기를 빼면서 하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강 수신호를 먼저 교환한 다음에 하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강입니다. 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를 잡고 압력 평형을 동시에 하면서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이 하강할 때도 내 버디가 잘 내려오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상태는 괜찮은지를 확인을 할 예절이 필요합니다. 내 혼자 하강하기 바빠가지고 나는 내려가는데 버디는 못 내려오고 수변에 떠서 좀 심하게 말하면 버둥대고 있다면 이것은 제 하강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버디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 내가 하강을 시작해서 수면 밑에 약 1m 정도 내려가면 바로 몸을 뒤집어서 수평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하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서서 내려가면 잘못하면 급 하강을 하게 되고 압력 평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고 버디가 함께 수평 자세를 취하고 하강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갑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BC에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하강은 시작할 때 이외에는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BC에 공기를 조금씩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급하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몸이나 내 핀 끝이나 바닥에 닿기 전에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절량의 공기를 넣어서 그 다음에 내 호흡을 이용해서 중성부력을 확보를 하면 이제 하강이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다이빙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다이빙 하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다이버라면 수중 세계에 대한 혹은 다른 다이버에 대한 인지, awareness요. 인식, 그 다음 예절이 필요합니다. 수중 세계는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지 가서 마음대로 만지고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다이빙 교육기관의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중에 들어갔을 때는 내 손으로 혹은 특히 탐진봉으로 그 수중 어떤 생물이든지 심지어는 바위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성부력을 완벽하게 확보해서 바닥에 콩 떨어지지 않도록 중성부력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이버들이 수중 세계를 많이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킥입니다. 그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내 마음껏 핀킥을 해버리면 핀킥 끝에서 아네모네가 끊어져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들 이게 완벽하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다이빙 할 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버디, 팀, 원들의 상황이나 상태나 이런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너는 네 할 일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이버들끼리 서로 돌봐주는 인지, 그 다음에 예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수중 세계에 대한 예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유형 킥 방법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두 GIF 파일은 이름은 Modified Float와 Frog Ki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두 가지의 특징은 핀이 무릎보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생물을 해치거나 부유물을 띄어 올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킥은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고, 제가 아마 유튜브에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하는 핀 킥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있죠. 특히 예를 들어서 오케이 수신호는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오케이라고 이렇게 묻는데 상대가 이렇게 답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신호는 두 사람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렇게 하면 네 잔압이 얼마냐 하는 수신호인데 그것도 그냥 답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잔압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1바가 남았다 혹은 10바가 남았다, 100바가 남았다, 이런 어떤 수신호 교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신호는 OK 수신호의 경우는 특별히 OK로 같이 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드디어 상승을 합니다. 섭섭하지만 상승을 해야 합니다. 다이빙은 상승의 스포츠다. 제가 이 교육할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이빙은 상승의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수중에서 어지간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고 나서 상승만 잘 해주면 다이빙은 엄청 안전한 스포츠입니다. 버디와 함께 이제 상승수 시도를 한 다음에 서로 가급적이면 서로를 보면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처음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중에서 중성부력 상태이었다면 사실은 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쉬면 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뿜으면 내려가겠지만 좀 덜 내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훅 들이쉬면 축축축 올라갑니다. 그래서 핀킥을 하지 않고도 사실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테크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좀 넣어서 뜨는 것을 느끼거나 혹은 핀킥으로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한 이후부터 수면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BC에서 공기를 계속 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상승할 때 공기는 팽창하고 그렇게 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강할 때는 시작할 때 BC에서 공기를 빼고 바닥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BC의 공기를 조금씩 넣어서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상승할 때도 처음 상승을 위해서 조금 공기를 넣더라도 상승할 때 계속 공기는 팽창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빼주면서 올라가야 된다.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스쿠버 다이빙의 법칙, 절대 숨을 참아서는 안 된다. 상승할 때 숨을 참으면 폐팽창 상해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상승 속도 이야기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은 1분에 9m입니다. 뭐 쉽게 해서 10m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단체에 따라 좀씩 차이가 납니다. 1분에 3m를 적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혹은 1분에 18m를 적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다음 제가 안전정지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18m로 만약에 상승을 한 분이라면 안전정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안전정지 이야기는 한 번 더 다른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MB를 요즘은 많이 씁니다. 상승할 때 SMB를 쏘는데 SMB는 시각적인 어떤 참고물이 돼야지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SMB를 쏘고 SMB를 땡기면서 올라가면 어느 순간 SMB가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항상 내가 올라간 다음에 SMB를 감습니다.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다시 SMB를 감습니다. 안전정지 수심인 4 내지 6m에 도착할 때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중성부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안전정지 후가 끝나면 수면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5m 수심에서 수면까지 1분 동안 올라가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30초 동안 올라가면 됩니다. 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정지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safety stop이라고 하죠. 수심은 4 내지 6m에서 하면 됩니다. 시간도 3 내지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손가락 3개를 위에 손바닥 5개, 손가락 5개를 편 손바닥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서 안전정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안전정지는 그 패디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당 18m의 다이빙 상승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지 할 때는 어떤 자세가 좋으냐는 제가 별도의 슬라이드를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안전정지 시 자세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안전정지는 필수로 해야 되느냐? 예, 하는 게 안전합니다. 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오다가 안전정지 하다가 어째 붕 떴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다시 내려가서 안전정지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정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버리셔도 됩니다. 자, 안전정지 끝나고 수면까지는 상승 속도가 역시 1분에 9m 혹은 10m를 적용하기 때문에 5m 수심에서 수면에 올라올 때까지 30초 정도 걸리면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1분에 약
12번의 호흡을 한다고 치면 호흡을 6번 정도 하면서 상승을 하면 됩니다. 호흡하지 않는 상승은 엄청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안전정지 마치고 수면까지 천천히 상승을 마쳤습니다. 수면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BC의 공기를 빵빵히 넣어서 양성부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수면에서 내가 BC를 벗고 이것이 배에 있는 다이브 마스터가 픽업을 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물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다이빙 다 했다고 배에 올라와서 나중에 이 BC 찾으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 타고 다시 1시간을 가서 운이 좋으면 찾고 아니면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BC의 공기를 반드시 빵빵하게 넣어서 나도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어야 하고 BC도 살려내야 됩니다. 자, 이 BC의 공기를 잘 넣어서 우리가 양성부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수면에 떠 있기 위해서 용을 쓰게 되고 점차 과호흡이 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보트 바로 밑에서 상승했으면 보트의 사다리나 뭐 이런 걸 잡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용 쓰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핀킥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만히 서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자세, 그 다음에 스쿠버 장비의 분포, 특히 웨이트를 내 허리의 어디 아니면 내 스쿠버 탱크의 어느 부분에 주머니를 달아서 거기에 웨이트를 유지해야지 내가 자세가 편안해지는가를 다이빙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강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이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정지 다 마치고 수면에 천천히 상승했을 때 반드시 BC의 공기를 가득 넣어서 양성부력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이빙 다 끝나고 출소했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이제 뭘 하느냐? 내장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여튼 보트 위에 핀, 마스크 막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지만 내가 다이빙 들어가기 전마다 내 마스크 못 봤나? 야, 내 웨이트 벨트가 어느 거냐? 이거 좀 짜증스럽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 내가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러고는 다음 다이빙을 준비합니다. 혹은 이제 다이빙이 오늘 다 끝났으면 하선할 준비를 하는 거죠. 하선을 한다면 이런 본인의 장비 확인, 이게 엄청 더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장비는 하선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하선하고 나면 그 배는 떠나고 다시는 그 잃어버린 장비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렌탈 장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렌탈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니니까 잊어먹으면 그거 새거 값으로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장비 잘 챙기십시오. 장비 세척 매매 하셔야 됩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장비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스쿠버 장비 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갑니다. 필요하게 잘 세척해주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유지, 관리, 보수를 잘 해준다면 뭐 20년, 30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장비 업체가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로그 기록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로그 횟수를 떠나서 지금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2003년 뭐 3월 15일 1, 3월 15일 2 이렇게 적어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시작할 때 안 적었기 때문에 내가 다이빙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적음으로써 적어도 내가 로그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몇 번이나 했는지 필요하다면 확인할 수도 있고, 다음번 같은 장소에 다이빙을 할 때 만약에 비슷한 시즌이라면 수온, 기온 이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을 적는 것은 이거는 뭐 저는 다이버 중에는 로그 다이버와 안로그 다이버 두 종류가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그 다이빙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제가 작년 7월 24일 날 했네요. 수심, 시간, 수온 적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랑 무슨 다이빙을 했고, 박 사장님이 28도라고 했지만 전혀 춥지 않았다. 이때는 29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로그에 내가 29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제 3009번째 로그북이고, 저는 이 로그북을 파워포인트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걸 PDF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모든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을 소개하는 어떤 영상을 새로 만들게 되면 모든 지식, 모든 스킬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어떤 리뷰,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이빙 할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거나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